안녕하세요. 문어쭈쭈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알렉상드르 듀마의 삼총사입니다. 알렉상드르 듀마는 1802년 북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4살이 되던 해에 나폴레옹 휘하의 장군이던 아버지를 여의면서 가세가 기울어 고생을 하죠.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어려서부터 많은 문학작품들을 탐독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는 파리에서 오를레앙공 아래서 일하면서 주로 희곡을 집필하며 대성공을 거둔 작가가 되는데요. 그 이후에 소설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삼총사, 몬테크리스토 백작, 철거면 같은 불후의 명작들을 남기게 됩니다. 작가로서 큰 성공을 거둔 이후에 듀마는 상당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는 어쩔 수 없이 다작을 해서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그에게는 불행한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작품을 많이 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학을 사랑하는 후세 사람들에게는 복이죠. 듀마의 아들 역시 훌륭한 작가로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래서 알렉상드르 듀마는 대듀마, 그 아들은 소듀마라고 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삼총사는 1844년에 발표된 알렉상드르 듀마의 대표적인 역사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역사교수였던 오기스트 마케 역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소설은 듀마보다 200년 정도 앞선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음에도 생동감이 넘칩니다. 달타냥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성격도 상당히 입체적으로 설정되기도 했고요. 이 소설은 당대에도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 지금도 영화나 연극, 만화 등으로 각색되어 다양한 형태로 독자들을 만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의 제목인 삼총사는 지금도 많이 사용되는 관용어로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서도 생각보다 두꺼운 볼륨감을 자랑하는 분량 때문에 쉽게 집어들기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달타냥이라는 총사 지망생입니다. 프랑스 가스쿠뉴 지방 출신인 그에게는 3명의 총사 친구들이 있는데요.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가 그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 유명한 삼총사죠. 그리고 총사장인 트레빌, 프랑스의 2인자로서 당시 프랑스 전국의 실세인 리슐리의 추기경이 등장합니다. 리슐리의 신복으로 온갖 더러운 일을 도맡아서 하는 밀레디란 여자도 있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제 삼총사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는 많은 부분 요약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흥미가 생기시면 꼭 책을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프랑스 가스쿠뉴 지방 출신인 달타냥은 총사가 되어 출세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같은 지방 출신이자 총사장인 트레빌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트레빌은 무예 수련을 하면서 자신이 찾을 때까지 기다리란 말로 달타냥을 좋게 돌려보낼 뿐이었죠. 트레빌의 집에서 나온 달타냥은 우연히 트레빌 휘하 총사들인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와 각각 시비가 붙어 결투를 치르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는 젊고 미숙한 왕인 루이 13세를 노회한 재상인 리슐리에가 주무르고 있었고 국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트레빌의 총사대와 추기경을 따르는 근위대가 공공연히 갈등을 빚고 있었죠. 달타냥과 삼총사가 결투를 치르려는 찰나에 평소 이들과 사이가 안 좋던 추기경의 근위대가 나타나 시비가 붙고 칼부림까지 벌어지고 맙니다. 총사가 꿈이었던 달타냥은 삼총사를 도와 근위대를 물리치죠. 이 소식은 국왕인 루이 13세의 귀에까지 알려지고 달타냥과 삼총사는 왕에게 큰 상을 받는데요. 달타냥은 대제사르의 근위대에 편성되는데 대제사르의 근위대는 총사가 되기 위한 관문이었죠. 이 일로 친해진 달타냥과 삼총사는 결의를 하고 국왕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하며 어울려 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달타냥이 하숙을 하고 있는 집주인의 부인인 콩스탕스가 납치 위기에 처하는데 알고 보니 리슐리에가 왕비의 측근인 그녀를 납치하고자 했던 겁니다. 사실 루이 13세의 왕비인 안느는 영국의 재상인 버킹엄 공작과 몰래 미래를 즐기고 있었던 것인데 리슐리에는 콩스탕스를 통해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해 왕과 왕비를 망신주고자 했던 것이었죠. 달타냥은 의협심에 콩스탕스를 구해주는데요. 그는 그 과정에서 콩스탕스에게 반하고
그녀를 도와 왕비와 버킹엄의 만남을 돕는 한편 리슐리에의 음모로부터 왕비를 지켜줍니다. 리슐리에는 자신을 방해한 자들이 누군지 파악하고 달타뇽과 몰래 만나기로 한 콩스탕스를 결국 남치하고 맙니다. 달타뇽은 파리 시내에서 리슐리에의 신복인 밀레디라는 여자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접근해 리슐리에와 콩스탕스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려 하는데 달타뇽은 그만 밀레디의 미모에 반해버리고 맙니다. 밀레디라는 여자는 아름답고 지략이 뛰어나며 독한 심성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원래 죄수였지만 신분을 숨기고 첫 남편과 결혼했다가 쫓겨나고 영국으로 건너가 재혼했지만 두 번째 남편마저 얼마 후 죽어버린 상황이었죠. 달타뇽은 자신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 밀레디에 대한 복수심으로 그녀의 몸종까지 이용해 접근하지만 두 사람 사이는 가까워지지 못하고 원한만 깊어지죠. 얼마 후 프랑스의 라로셸이라는 도시에서 신교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이를 진압하기 위해 루이 13세와 리슐리에는 원정을 떠나는데 영국의 버킹엄 공작이 신교도들을 후원하면서 국제전으로 번져갑니다. 달타뇽과 삼총사도 이 전쟁에 참전하죠. 리슐리에는 밀레디를 영국에 파견하여 버킹엄 공작에게 전쟁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왕비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 협박하는데요. 밀레디는 말을 듣지 않는 버킹엄 공작을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암살하는 데 성공합니다. 라로셸의 신교도들은 결국 진압당하고 말죠. 한편 달타뇽과 삼총사는 안느 왕비에 의해 리슐리에로부터 구출된 콩스탕스를 만나기 위해 그녀가 숨어있는 한 수녀원으로 향합니다. 임무를 완수한 밀레디 역시 프랑스로 돌아와 우연히 콩스탕스가 숨어있는 수녀원에 나타나죠. 밀레디는 콩스탕스를 알아보고 그녀를 독살해 번번이 자신을 방해한 달타뇽에 대한 복수를 합니다. 복수심에 불탄 달타뇽과 삼총사는 사라진 밀레디를 쫓아가고 그녀를 사로잡는 데 성공하죠. 놀랍게도 밀레디의 첫 번째 남편이 바로 아토스였고 그들은 밀레디의 죄를 조목조목 밝혀 처단합니다. 리슐리에는 달타뇽이 그녀를 죽여 자신의 꼬리를 잘라준 것을 기꺼워하면서 그를 칭찬한 다음 총사대의 부관으로 임명해줍니다. 한편 삼총사는 각자의 뜻에 따라 총사대를 떠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소설은 마무리되죠. 이제 이 작품에 대한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타뇽과 삼총사의 인물평을 해보겠습니다. 삼총사라는 이 작품의 제목이 풍기는 느낌으로는 이 소설이 마치 전형적인 영웅호걸의 이야기를 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달타뇽과 삼총사는 전형적인 영웅과는 다른 성격의 인물들이죠. 그들은 유부녀인 부인들을 유혹하고 그녀들의 재산을 이용해 전쟁 물자를 조달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도박을 즐기고 거칠고 충동적인 언행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영웅이라기보다는 건달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할 만합니다. 작가 뒤마가 주인공들에게 전형적 영웅의 특성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로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난세에는 영웅적 성품보다는 영웅적 재능이 필요하다는 점, 완벽하게 착하기만 한 정석적인 영웅이란 실제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은 것이죠. 무엇보다 작가는 지금의 관점으로 다른 시대를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본문에 나오는 이 문장이 작가의 생각을 잘 보여줍니다. 어느 한 시대의 사건을 다른 시대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뒤마는 이 작품을 읽는 독자들에게 도덕적 판단은 잠시 내려놓고 가볍게 즐겨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밀레디의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달타뇽과 삼총사가 악녀로 묘사되는 밀레디의 죄를 징벌하여 처형하는 것으로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적한 밀레디의 죄는 여러 가지인데요. 콩스탕스를 독살하고 버킹엄 공작을 암살하는 등 살인죄, 아토스를 속이고 사기 결혼을 한 죄 등입니다. 물론 끔찍한 죄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심판관 역할을 자처한 달타뇽과 삼총사는 과연 밀레디를 심판할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살인과 관련해서 그들 자신도 이미 여러 사람을 죽였고 사기 결혼과 관련해서는 그들 역시 자신들의 애인과 그들의 남편들을 속였을 뿐 아니라 달타뇽의 경우에는 밀레디에게 접근하기 위해 순진한 몸종의 마음을 이용해 먹기도 했었죠. 결국 그들 역시 밀레디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겁니다.
밀레디와 달리 달타냥과 삼총사의 행동이 용인되고 심지어 표창되기까지 하는 이유는 그들이 당시 프랑스 사회의 주류인 귀족 남성으로서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의 수혜자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지 못한 밀레디는 엄청난 비난을 받고 달타냥과 삼총사로부터 단죄의 대상이 되죠. 유사한 죄를 지었지만 상이한 결과를 얻은 이들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마지막으로 정치는 어쩔 수 없이 치졸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인은 다름 아닌 리슐리의 추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리슐리에의 거대한 정치적 행보의 잔물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리슐리에는 실존 인물로서 프랑스 역사에서 상당히 유명한 재상이며 평이 엇갈리는 인물입니다. 작품 속에서 그는 지략과 노련한 정치력, 넓은 포용력까지 갖춘 대단한 인물로 그려지는데요. 막상 그의 행보는 명성에 비해 실망스럽습니다. 리슐리에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왕비의 사생활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 자기에게 충성을 다한 밀레디의 죽음에 안타까움보다는 후련함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밀레디의 죄악과 힘, 그리고 악마 같은 재주를 두려워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그는 밀레디라는 위험한 공모자를 영원히 떨쳐버렸다는 사실에 은밀한 기쁨을 느꼈다. 정치적 거인인 리슐리의 행보라고 보기엔 다소 치졸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권력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치졸한 모습은 현실 정치에서도 무수히 목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은 치졸하고 비정한 정치의 속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여기까지 삼총사 줍줍이었습니다. 어릴 때 만화로 이 작품을 접하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가볍게 접근했다가 내용의 복잡함과 주제의 무거움에 많이 놀랐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소설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작가의 고민이 담겨있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문학줍줍이었습니다. 다시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